이게 주말 내내 좀 비트코인이 좀 걱정돼서 좀 지켜봤었거든요. 그러니까 7만 달러에서 계속 횡보세였었습니다. 이제 비썸 사태도 있었고 그 전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냥 좀 힘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일요일 오후 6시가 되면서 갑자기 급등을 시작합니다. 정확히 딱 6시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나왔던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은 비썸 사태로 인해서 거래소 전수조사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본 게 이거죠. 왜 올랐을까? 거래소들이 장부에 부족한 코인을 사서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랑, 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중의원 투표가 이제 끝나고 출구조사를 하는 시간이 그 시간대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임박하면서 결과가 나왔다. 이거에 대한 판단이 이제 선반영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전에는 자민당 지지율이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좀 했었는데 조금 회복을 하더니 이제 다카이치는 지지율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를 보고 자민당을 투표할 거냐, 아니면은 예전에 그 자민당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투표를 안 해줄 거냐, 이거였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다카이치를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선거 전에는 자민당 압승으로 전망도 나오고 이랬는데, 실제로 출구조사 결과 보니까 자민당이 예상외의 압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거의 그렇게 이제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그런 뉴스들이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과반수는 확실히 넘을 거로 보고 있고, 최대 328석까지도 넘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3분의 2를 넘길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10석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만 더 받으면은 3분의 2가 넘어가거든요. 왜 3분의 2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선은 뭐 지금 나온 결과만 보자면은 압도적으로 1강 정당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다카이치를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치가 하겠다는 발언에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국민들의 지지를 이제 받고 있는 총리가 하는 것들은 이제 거침없이 나갈 수 있겠죠. 233석을 넘기게 되면 과반을 확보하는 거고요. 261석을 절대 안정으로 보는데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310석을 넘기게 되면은 이제 3분의 1을 넘기는 이제 걷기 때문에 이제 개헌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헌 의석이 뭐냐면은 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은 이제 다카이치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우려를 표하거나, 그래도 뭐 이제 일본 은행 같은 경우는 할 말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카이치가 원하는 요구에 대해서 일본 은행이 반대를 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초기까지는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당장은 호재가 될 거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역으로 또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아베의 부활이라고 불리죠. 돈풀기 신공으로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뭐 아베가 돈을 풀고 나서 한참 그때만 하더라도 막 이제 온갖 얘기들이 많았었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증시가 올라가고, 일본의 그 침체 30년, 잃어버린 30년이 끝나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 아베에 대한 추억이 다시 또 이번에 다카이치가 열풍을 불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일본 경제를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장했던 마가를 이제 뭐 자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일본에 좀 돈을 푸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엔화는 약세로 갈 거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났다라고 봤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유동성이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미국으로 가서 뭘 할까요? 주식 사겠죠. 그럼 미국 증시를 올릴 수도 있는 호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침체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게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그 스프레드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침체가 오거나 증시가 하락하는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현재 꽤 상승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안 좋아하는 찝찝한 이유 중에 하나로 봤던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특히 작년 4분기부터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돈이 멈춰버렸습니다. 10년 동안 해외에서 미국으로 돈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 유동성이 멈췄다? 결국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돈이 멈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재개가 된다? 그러면은 미국으로 유동성이 또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은 미국 증시가 더 상승하지 못하고 기술주 내에서 종목 선별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 호재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역레포라 불리는 RRP입니다. 이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시중은행이 돈을 연준에 맡긴다는 거고요. 바닥이 났다라는 거는 연준에 맡긴 돈을 시중은행들이 다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찾아갈 돈이 없으니까 시중에 뿌릴 돈이 없다라는 거죠. 이 가을부터 이 역레포가 바닥이 났어서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할 게 없었다 이런 얘기였던 건데 여기에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되면서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동성 주입이 안 됐던 겁니다. 이 두 가지 난제에 빠졌던 거죠. 11월에 RP 금리가 발작을 하면서 쿡 이사가 유동성 위기라고 말했었고 트럼프가 너 일부러 안 갚음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던 거죠. 12월에 연준이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단기채 매입을 하겠다면서 긴급 유동성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자민당 압승은 미국의 유동성에 숨통을 터주게 되는 사건이다 보시면 되고요. RRP가 바닥을 드러낸 게 이제 늦여름에서 초가을쯤이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고점을 찍은 게 8월입니다. 그리고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트럼프가 기대감을 줘서 투자 수요를 늘려주던가 아니면 유동성을 늘려야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둘 다 빠지는 구간에 들어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카이치의 당선이 비트코인에게도 호재가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는 거다라 보면 되고 실제로 돈을 푼다라고 되니까 그래서 위켄 골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지금 1%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돈을 푼다. 달러의 가치가 뭐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돈을 푼다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는 그만큼 이제 원자재의 가격도 다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돈을 풀고 금리 인상도 막으면은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주장들이 많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자고요. 그 돈을 풀면은 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거지. 근데 돈을 풀면은 경제는 좋아지잖아. 경제는 좋아지면서 물가만 내리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어떤 거를 하냐면 식품 등의 부가세 격인 소비세를 없애자는 얘기를 나옵니다. 이제 이번에 과반수 넘어가고 이제 절대적으로 되니까 아마 이거를 추진할 거예요. 그럼 부가세를 없애면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때 보니까 CPI가 1%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뚝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어요. 뭐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이제 소비세라고 할게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게 3대 축이거든요. 세금에. 자, 그럼 3분의 1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증세를 어딘가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증세를 한다 그러면은 또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쪽이 나오고 늘어나는 쪽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세임이 되는 건데 뭐 일반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증세다 그러면 부자한테 증세할 거냐 기업한테 증세할 거냐 이 선택의 여지를 두 가지를 놓고 볼 겁니다. 근데 다카이치 내각은 그것도 아니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 ETF 매각으로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보유한 ETF가 리츠까지 합치면은 시가 기준으로 치면은 90조 엔 정도예요. 우리 돈으로 800조 원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이거를 팔아서 버티겠다. 굳이 증세 안 하고 버틸 정도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는 늘고 물가는 잡고 이 인기를 바탕으로 개헌을 해서 일본이 평화해서 이제 무장으로 재무장을 선택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일본이 대만을 돕길 원하고 있고요. 일본은 재무장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의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다카이치를 지지했었구나라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외교적으로 불편함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엔화 약세를 미국이 용인해 주게 되면은 일본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더 유리하게 팔릴 수밖에 없겠죠. 일본과 유럽은 미국에서 현재 지금 관세 15%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 관세 25%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X 보니까 여기에 중국이라던가 한국이 포함되고 있더라고요. 아시아에서는 그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성 면에서는 호재다. 그런데 업종별로 보면은 한국에서 피해를 보는 곳들도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당장은 좋지만 이제 바로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피해 보는 업종들, 이익 보는 업종들 계산해서 여러분 투자에 좀 리밸런싱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정말 지금 뭐 하루하루 다른 것 같아요. 뭐 목요일 날은 나빴다가 금요일 날 좋았다가 다시 또 주말에 뉴스 또 나왔다가 지금 일요일 날 뭐 지금 나오는 데이터로는 뭐 펜타곤 지수랄까요? 펜타곤 옆에 지금 피자 주문이 갑자기 늘었다라는 뉴스 나왔다가 뭐 이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이 할 수 있도록 이걸 열어놨다라는 또 뉴스도 나왔다가 전반적으로 뭐 하루하루 단위로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증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